장원 시인하고 대담을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시낭송을 또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 선생, 조미 선생, 조미 시인하고 윤성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쓰는 조미입니다. 오늘 조미은님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참 많이 뛰었어요. 다시 또 그날의 그 슬픔과 분노 때문에 진짜 몇 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참 위로라는 것이 참 이럴 때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힘내시라고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오늘 낭독하시는 눈사람입니다. 김영도님이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가 한 달여 있다가 셋입니다. 이렇게 10밖에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눈사람 고 김용균님께 골목도 높고 집도 높아 눈사람의 행방 알 길 없니. 어디에 떨어뜨렸나 눈, 코, 입. 나를 키운 건 알고 보니 한 달치 월급이었고, 나를 버린 건 알고 보니 지질이 가난한 자본이었네. 10,000원을 쓰면 90,000원이 무너지고 100,000원을 쓰면 900,000원이 누가내리는 손톱과 발톱도 없는 쓸개도 없는 희디흰 머릿속. 오늘은 양복을 입고 사람이 되어야겠어. 자본이라는 형상은 대부분 녹는 샘물로 이루어졌지. 황급히 다급히 기어이 누가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눈사람의 일생. 변형들이 한 세기를 끌고 가네. 빈곤을 녹여 다시 자본의 자물쇠를 만들지. 추운 날씨에만 존재하는 항쟁이나 봉기나 그런 곳에서는 녹지 않는 여전히 강철 같은 형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유승길 씨. 저는 김용민님 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일단 사고가 나면은 대표자를 처벌한다. 그래야지 그 사 대표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자기 멋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를 갖고 노동자들을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 윤석열의 정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거를 폐지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취지로 가려고 하는 퇴행적인 작태를 보면서 저는 진짜 이 정부 진짜 못됐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보면서 이 시를 읽겠습니다. 무거운 숫자. 나 같은 이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나라였어요.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목숨을 숫자로 카운트하는 회사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배울 일 없는 숫자의 멘토 같지요. 다만 나는 그것만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 길을 누가 또 가면 안 되잖아요.
다가오지 않은 그 기회 때문에 누가 또 그 구멍에 빠져서 나와 또 같은 길에서 한갓 숫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작은 열쇠가 되어서 멈출 거예요.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무거운 숫자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울어주세요. 이제 제2의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숙 대표님 나오시고 장원 시인 나오시고, 예, 김영균 재단 어머니 김희숙 대표님 그리고 장원 시인께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머니한테도 박수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스룬 장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돌아갈 때는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앉으시죠. 저도 오늘 이주연 군 어머니 조미훈님 말씀을 들으면서 4년 전에 우리 김영균 군 어머니께서 결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그때도 엄마가 투자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또다시 이렇게 더 비극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단순히 추모하고 슬퍼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슬픔을 좀 떨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머니도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들 주말처럼 스쳐갔을 텐데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설날 때 명절 때 되면 유족들은 돌아올 자식이 없으니까 더 힘들게 보내겠고 그냥 깔아지는 기분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4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나아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트라우마가 같이 겪고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천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라고도 보통 문자로 표현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녀석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슬픔들 굳건하게 지난 4년 동안 견뎌 오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견뎌 오셨지만 속으려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지양 어머님보다는 한 발 먼저 겪으셨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분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균 열사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어떠세요? 지금 김영균 사건 이후로 그렇게 희생 이후로 우리나라 노동 분야에서 산재로 희생된 분들에 관한 그런 통계는 어떤가요? 좀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맨날 이 법을 완화시키겠다 1년 내내 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두성산업을 또 위헌 심판 제청을 또 해놔갖고 모든 이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다 그때 멈췄어요. 이 법의 판결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단 한 건의 재판 판결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모호하다 또는 위헌이다 이러면서 또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서 완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 사고가. 근데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아주 조금의 변화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법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법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결국에 문제가 생길 때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뉴스에도 최근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중대재난 뭡니까 중대재난 제가 갑자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걸 다시 고치겠다고 손보겠다고 그나마 1년 딱 됐거든요. 작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지금 다시 고치겠다고 저쪽에서는 수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작년에 그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그 건으로만 약 600분 이상이 그러니까 하루에 2명 이상이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4건이 검찰에 송치가 돼서 11건이 기소가 됐는데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건이 한 건이 됐는데 산표산업인데 검찰 수사 7개월째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법리적 실수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판결을 하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저쪽 국힘당 쪽에서는 법을 개정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목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김영균 재단이 1년 조금 못돼서 김영균 열사 가신 지 1년 조금 못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배경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김영균 재단이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주시죠. 사실 김영균 재단은 시민사회 단체가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이사나 운영위들이 다 그분들이 참석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갈 수 없는 똑바로 갈 수밖에 없는 재단이고요. 사실 그게 재단이 만들 때 제가 또 그냥 보통의 엄마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해보겠다 이렇게 해갖고 재단 대표로 하게 됐고 정말 그분들이 없었다면 재단이 없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진짜 이 사건은 크게 그 구역 균군 다음에 비슷한 처지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사회적 공분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합의 2달 윤균이를 시체를 그냥 냉동고에 넣어놓고 2달 동안 참아가며 정말 어렵게 그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예, 덧붙여서 그 재단 홈페이지에 지난 12월 10일 날 김영균 사주기 그 총칙하면서 어머니께서 올리신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사됐죠? 네. 사실 사단법인 그 김영균 재단이라서 정부의 진짜 절대로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 뭐 주는 돈 하나도 안 받고 CMS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내보자 이러면서 만들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은 진짜 재단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굳건하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이후에 또 용균이 투쟁의 기록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투쟁해 보니까.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또 정리하는 한켠을 하고, 또 재단이 꼭 해야 될 일이 현안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유족이 어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원하는 게 뭔지 손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대 활동도 하고. 예, 우리 조미은님께서도 대책이 꾸리셨는데 아마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긴밀한 유대관계 계속 유지하시려 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재단 활동, 김영균 재단 활동하고 나서 업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 현장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반은 이제 다시는이라는 산재 피해 가족이 이렇게 모였고, 그래서 거기서도 네트워크 형식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그분들이 모이면서 자기의 싸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힘 실어주는 역할,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시 각각 필요한 것을 함께 해주고, 또 유족 나오면 같이 또 쫓아가서 거기 그쪽에 또 힘 보태주고, 그리고 사실 김영균 재단이 하는 일은 비정규직 철폐 운동이에요. 용균이가 비정규직이었고 처지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용균이를 처지를 담아서 전국의 비정규직들 소득 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 철폐 운동과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또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그리고 유족 지원 이렇게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일명 김용균법이 산업안전보건법, 그 중에 이제 그 주요 골자가 그냥 근로자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제가 뒤져보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하청, 재하청 이렇게 들어가는 외주 근로자까지, 외주 노동자까지 좀 포함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도 거기 기초에서 개정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활동하시면서, 이사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이 두 법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 통과된 시행되고 있는 법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법은 정말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책임이 안 지면은 예산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자기가 권리는 행사하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게 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산을 안 짜고 자기가 위험도를 못 느끼면 어떤 기업인이 노동자 사망에 관심이나 그러니까 돈을 써서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CEO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안전에 아주 강력하게 힘을 써라, 이것이거든요. 예, 주요 골자는 그건데, 아까도 제가 통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기업인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여기하고 관련해서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법 2조 3조에 관한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만도 7개가 강검해하니까 근데 그 골자가 2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하청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하청 이 사람들이 원청하고 교섭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걸 해달라는 거죠.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3조 같은 경우는 노동쟁의 행위 중에 부당 노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도 손배소를 걸 수 없도록 이렇게 바꾸는 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될지 백년하청입니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의석 180석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그 힘을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모든 시민 세력들이 정치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움직이게 그런 오늘 자리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법에 관해서 저도 공동대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노조법 2조는 화물노차나 뭐 이런 그 조선하청 지회나 이런 데가 다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개인 사업자라고 다 만들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정부가 규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강력하게 탄압을 해서 지금 아무것도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탄압받고 있거든요. 노조법 2조는 그래서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 원청하고 교섭권을 법으로 규정해달라 이거고 3조는 손배폭탄을 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너무 심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하는 그런 벌금을 손배소를 당하게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아주 크게 보장해주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아주 그냥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월 6일인가요? 김영균 관련된 태양화학bio 발전소 그분들에 대한 재판이 판결이 나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 소식? 9일인가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1심에서는 원청 선고 1심 선고가 원청 사장 협의 고소 고발은 됐지만 무혐의로 풀려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 아주 적은 벌금을 맞았는데 2심 지금 항소심 이제 선고가 2월 9일입니다. 그때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1년 원청 사장 김병숙을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하청 사장을 2년 선고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원청 사장까지 부산안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도 저는 처음 겪는 건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판결을 정말 정의롭게 막 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영화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라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런 전례를 남긴다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쌓아오신 그런
조그만 성과, 디딤돌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네요.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MBC에서 민원연 그 보도사인가를 받은 게 있는데 살아남은 김용균들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노동고용부에 얘기를 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 명단을 입수하는데 11,000명 정도 그걸 입수하는데 엄청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만 우선 확보를 하는데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당한 분들 명단을 좀 확보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187명인가를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 이면에 또 이렇게 장애를 갖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이제 젊어서 2030인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제로 있기 때문에 장애 보상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도 거의 최저 수준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월급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노동 현장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재해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김영균 군 자체도 그랬고 그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좋고 그동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조언하고 싶은 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산업 현장이 정말 영변이 같이 위험한 현장이 너무 널려 있다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위험해서 진짜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뛰쳐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다면 개선할 의지를 혼자 이렇게 말하면 뭐 나오지 말라고 바로 그럴 테니까 많은 사람들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서 요구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일하면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죽지 않도록 정말 그거는 내가 죽거나 남이 죽거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 정부가 하는 말이 네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외나무 다리에서 혼자서 그 안전하게 뛰어가락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위험하게 일을 시켜놓고 그래서 그렇게 일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이제는 사회가 좀 달라지는 듯이 보여요. 안전한 현장, 위험한 현장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많이 난 회사, 적게 난 회사 이런 것도 어디에서 또 발표하고 있고 그런 거 좀 다방면에서 좀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사회에 변화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 그냥 방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노동자들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방치해서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내가 길 가다가 건설 현장이 되게 많잖아요. 집 짓는 데가 되게 많은데 거기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관심조차 안 두고 있잖아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그 간단한 그런 거를 알아갖고 사진이라도 찍는 척이라도 하면 관리자가 와서 왜 찍냐라면 여기 찍어서 어디다 보내려고 한다. 왜 보내려고 하냐고 그러면 저거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하면 바로 고쳐요. 저는 직접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너무 넓은 안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그런 거 찍어서 그냥 하긴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정 고친 거를 갖다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왜 그 파파라치 왜 그 사진 찍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시하고 그렇게 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정부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거고 아주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거는 결국 내 주변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TV에서 나는 거는 나하고 조금 상관이 없어.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내가 당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당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내 가족이 당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게 좀 많이 자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실질적인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연대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각성 이것도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찾지 않으면은 특히 노동판에서는 찾지 않으면 절대로 주질 않죠. 저놈들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깨우침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파리바게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업 최고 경영자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기업 그 CEO는 돈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지가 돈 다 벌어가면서 노동자들 죽거나 말거나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나 정부나 다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알고 개미처럼 일하다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거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시켰을 때 그 목숨을 잃었을 때 높은 관리자나 낮은 아주 최고로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죽음에 대한 금액을 똑같이 쳐줘요. 위험수당을. 우리나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되겠죠. 희망을 갖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불매도 하고 그냥 일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처벌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좀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시에 눈을 뜨고 사실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숭고한 노동, 그 노동을 과거에 우리 정부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게 부속품 정도로 대학 자체도 산업 발전에 인력을 대는 거라고 왕발을 했었죠. 지금 대통령의 XX가 파리바게트는 진짜 용균이 사건하고 너무 판박이라서 저는 정말 그곳에 그 부모들 봤을 때 너무 저 같았었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그 아픔 그대로 제가 또 감정이입이 되고 근데 용균이 사건과
그 SPC 사건은 정말 너무 판박이라서 너무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용돈이 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까.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그분 전태일이 원했던 세상하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세상하고 그 부르짖는 말이 똑같아요. 50년이나 흘렀는데도 바뀌지 않는 세상, 정말 처절한 현실 같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네요. 전태일 열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오늘의 현실이 그 더불어서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희망을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여태까지 활동하시면서 뭐 사람들의 인식도 좀 변했고 그 노동 현장에 대한 그런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거라면은 재단을 이끌면서 희망적인 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도 제일 많이 변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그게 제일 큰 성과고, 그리고 준처법 만들고 산업법 개정하고 준처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호응을 국민들이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비정규직들의 그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조사가 원청이 하청한테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얼마나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아주 너무 넘치도록 자기네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거의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노란봉투법을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그거를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이제 용균이 투쟁하면서 많은 곳을 달려가잖아요. 가면은 불법 아니 그 비정규직 하겠다고 막 엄청나게 기업에서 했었는데 용균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말이 쑥 들어갔다 이런 거. 그리고 전화가 오면 어떤 학생이 나는 용균이 사건 보면서 기자가 되려고 그래서 용균이 사건처럼 그런 거를 많이 파헤쳐서 행동을 함께 하겠다 이런 거. 그런 걸 봤을 때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용균이 사건을 제가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의 변화를 갖게 해주고 사회 곳곳에 빛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들이 정말 저는 정말 국민들이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개돼지다 이렇게 국민들을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대원 사고나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엄청나잖아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나쁘게 대하는지 어떻게 이슈도 또 덮게 만들고 이런 것들 너무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대로는 정치를 내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바뀐 거 아닌가. 또 용균이 그 회사에 안전 패스를 만들고 거기다 조도도 엄청 불 밝기가 조도거든요. 조도도 어두컴컴했었는데 엄청 밝게 LED로 엄청 많이 달아놓고 그러고 또 일하는 현장을 되게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되게 현장에서는 좋았고 그리고 제일 이분들이 하는 말씀 제일 좋았던 거는 자기 하청업체 다니면서 원청한테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기울이고 그 나쁜 현상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의 말을 원청이 듣고 있다라는 게 너무 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힘드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 용균이 사건 이전에 그 1년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비슷한 협착사고. 근데 용균이 사건 이후에 2인 1조가 되면서 또 협착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안전줄을 당기는 바람에 골절은 심하게 됐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재판장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협착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혼자 일하는 게 맞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인간 이하에 정말 공부만 잘하면 저 위에 올라가서 아주 나쁜 짓을 해도 허용을 하는 세상이 너무 그 사람들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정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 이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그렇겠어요? 다 돈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돈 쓰면 돈 들기 싫어서. 그 아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한 가지가 처벌이 아니라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처벌하기 위해서 재해처벌법을 만든 건데 다시 돌아가서 방지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좀 봤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에 횃불에 버금가는 촛불을 들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했고 방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처럼 조금씩 변화의 물결은 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좀 정치하는 느낌은 들지만 좋은 세상이 꼭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오늘 뭐 작가 회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오셨지만은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김영균 재단을 이끌면서 노동 현장에 안 좋은 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당부하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사실 저는 용균이 사건 나기 전에 정말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가 그 양심적으로 살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면 사회는 잘 굴러갈 거다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나부터도 너무 반성이 됐고 4년째 은근히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진짜 이전과 이후는 정말 저를 다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완전 분노의 세상, 항상 가슴엔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듯한 아픔과 분노와 소름 끼치는 세상이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정말 저 같은 일을 정말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아픔 정말 끔찍하잖아요. 자식을 잃는 아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진짜 무슨 힘이 있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은근히 엄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뭉치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큰 고비를 다 넘겼잖아요. 합의, 산안법, 중처법
다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엄청 큰 산을 넘겼잖아요. 이거는 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들 모두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겉만 번들이하고 속은 진짜 썩어 번들어져 있는 이런 세상이 살고 있지만 그거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앞으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사실 제가 나이 이 정도 먹다 보니까 자식은 이제 없고 자식 있다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키웠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더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자식 먼저 간 자식들한테 부모는 정말 죄인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왔어.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너의 죽음을 통해서 한 거야 라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 자식들한테나 또 스스로들한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뭔가를 했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거다 이런 다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 마음들이 모이면 정말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사의 큰 바퀴를 굴리셨습니다. 지금도 굴리고 계시고 수많은 영균이가 또 생길지도 몰랐는데 많이 막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힘든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오늘 날씨도 추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김미숙 김영균재단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가 건설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문법이 고쳐진다니까 오늘 좋은 정보 주셨네요. 우리 진짜 그렇게 합시다. 건설 현장에 좀 아니다 싶으면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서 사람이 안 다치도록 그런 걸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평범한 주부이신 우리 조미현님과 김미숙님께서 투사가 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정주부가 투사가 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투사가 되게끔 한 국가 또 사회 또 우리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두 분의 여러 가지 활동도 우리가 좀 지지하고 우리도 마음가짐을 좀 잘 가지는 우리 작가로서의 마음가짐 또 이런 걸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희숙 대표님 이정경 씨 또 위로의 꽃다발을 김희숙 대표님께 또 가져왔습니다. 이정경 시인이 왔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박수로 좀 해주시죠. 이재균. 네.
자, 오늘 이거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일 없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활동위원회였습니다.